네, 2019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진행의 윤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쉬고 오니까 진행자가 바뀌었죠. 조금 다들 어색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문혜 아나운서님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의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한글날로 강연을 한 주 쉬었는데 다들 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그림책 강연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바깥은 가을색이 많이 짙어졌죠. 한라산에는 단풍이 시작이 됐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억새도 제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 하면은 다들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독서의 계절이죠. 이번 시간에도 역시 책을 또 깊이, 자세히,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모이셨는데요. 오늘 강연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워크샵이 진행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의 소리가 주관하는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우리 가족 책으로 말해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제주 도서관 친구들의 허순영 회장님입니다. 허 회장님은 오늘 강연에서 그림책의 다양한 독법, 북토크와 그림책 몸으로 읽기를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요. 또 그 느낌을 많이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얼굴들이 되게 이렇게 밝으시네요. 기대가 큰 거겠죠? 예. 저는 이제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다음에 책 읽는 가족 문화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내 아이에게 책을 읽혀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둘째가 책을 무지 안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한 게 결국은 이렇게 도서관 인생으로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본업으로 삼게 되고 지금은 조금 한 발 이렇게 물러서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기회만 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앞선 강의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독서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거예요. 혹시 집에서 좀 실천해 보셨어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 어떻게 실천해 보셨나요? 어때요? 아이들 반응은?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될 텐데, 그죠? 그 교육 받는 동안은 아마 매주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조금씩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뭐 여희숙 선생님이나 박재원 소장님도 그랬죠. 교육은 책 읽기가 돼야 된다고, 읽기가 돼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것부터 여희숙 선생님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중간쯤 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독서가 그냥 잠깐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긴 난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특히 우리 아이들을 이제 평생 독자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각오는 돼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라, 예, 오늘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는 거의 없다. 누군가는 아이를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오빌 프레스콧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누군가가 사실은 누가 돼야 되죠? 부모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나온 부모의 목소리로 이야기 세계로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이야기가 재미있구나 이 경험만 해주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게 돼요. 제가 굉장히 책을 안 읽는 아들을 책을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내에도 독서 모임이 하나 있고요. 회사 밖의 친구들하고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맛을 알게 해주는 그 단계를 뭐 오늘은 그림책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림책뿐만 아니라 이야기책이나 소설책이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평생 독자가 되게 하려면 맘대로 읽게 하는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맘대로는 누구 맘대로예요? 예,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 책 읽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대부분.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객관적으로 읽기 과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까지는 잘 되는데 객관적 읽기는 어떤 읽기예요? 혼자서 읽는 건가요? 함께 읽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책 친구를 만들어 준다거나 가족 내에서도 읽고 이야기 나누거나 이런 객관적 읽기가 돼야 돼요. 근데 학교의 독서 교육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가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20년 동안 가장 많이 노력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되게 많이 찾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거에 성공했다면 찾아가서 아니면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대로 해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책보따리 연수 같은 것도 그런 거죠.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의 책을 함께 놀이처럼 하면서 하는데 이 전 과정이 객관적 읽기까지만 잘해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독법, 자기만의 읽기 방식을 읽고 쓰고 자기가 읽은 걸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걸로 평생 독자가 되는 거죠. 청년기에. 그래서 마음대로 읽기 충분히 누리고 객관적 읽기 잘 안 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림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책 준비해 오십사고 전달드렸는데 책들 준비해 오셨어요? 책 한 번씩 보여주실까요? 책, 네. 쫙 한번 들어오세요. 예, 모두. 안 가져오셨어요? 예. 그 몇 권 가져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가장 인생책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전달을 했는데 잘 전달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20-30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책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들을 책 속에 그 맘대로 읽기에서 책 속에 풍덩 빠뜨리는 중에
실패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예,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10분, 20분이어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 1회 이상, 도서관이나 동네 책방 나들이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있는 환경에 아이들을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도 좋고요. 저는 이제 김영수 도서관처럼 동네 도서관을 좀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주 갈 수 있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왜냐하면 거기 자주 드나들다 보면 어때요? 도서관 사서나 활동가들이 아이를 알아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고요. 또 우리가 자주 드나들다 보면 도서관에선 책만 빌려주고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행사, 도서관 활동에 적극 참여. 그래서 책을 그냥 책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책과 다양한 활동과 몸으로 읽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돼요. 그 이상이면 좋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모두가 아니면 부모가 역할을 나누어서 저런 환경에 노출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책 읽을 시간은 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노는 꼴을 못 보죠. 예. 근데 그 혼자 읽는 책은 놔두시고요. 반드시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건 중요한데 본인한테도 책 읽을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다가 혼자서 책을 읽고 자게끔 하는 그런 이제 게 좋고, 평일은 뭐 2, 30분, 주말은 한 2, 3시간, 이게 꾸준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순천 기저귀 도서관 운영할 때 가장 그 목표를 했던 게 뭐냐면, 고학년 돼서 정말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 사서 활동을 먼저 시키다가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에 봉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100권 클럽으로 안내를 합니다. 1년 동안 100권을 읽자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학년 때 하고 유치원 때는 그냥 도서관 오면 정해진 시간에 그림책 책 읽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참여하고 가까이 만남이나 뭐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고학년 되면 제대로 읽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100권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권, 8권 책을 읽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를 읽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모랑 같이 아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2권 읽는 게 만만치 않죠. 두께가 있는 이런 책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엔 부모가 한 챕터씩 하루 15분, 10분 읽어주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혼자서 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루에 2, 30분, 그 다음에 주말에 안 되면 이제 1시간 정도. 아이들은 이 정도의 두께의 동화책은 2시간 정도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만 부모랑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아이들의 변화하는 거, 그 성장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혼자 읽고 와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책과 연관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책보따리,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서관에 가야만 정보를 빨리 얻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재에서 책을 읽어주다가 혼자 읽게끔 연결하는 거. 저희 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돌 때부터 제가 4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같이 살자. 이래서 5살 때 독립했는데요. 매일 밤마다 금책 한 권씩 읽어줬죠.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기도 있는데 우리 아기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도서관 옆에 바로 아파트를 구해놓고 그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할게. 요것만 저녁에 20-30번만 엄마한테 맡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을 했죠.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읽을 책을 같이 가고, 어린이날은요, 올해까지는 그랬어요. 저랑 1박 2일 책 여행을 떠납니다. 북스테이 하는 책방들이 전국에 많아요. 예, 너무 좋아해요. 예, 작년부터는 며느리도 같이 작은 아기랑. 그래서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왜 안 껐냐면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지금 둘째가 5살이거든요.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얼마 전에 한글날 있었잖아요. 그 아기가 엄마 세종대왕 알아? 이랬어요. 엄마 알아. 세종대왕 왜? 엄마 세종대왕은 그 녀석 한글을 만들어줬어. 우리 고마워해야 돼. 알았어. 뭐 엄마 그러고 했다는데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랬겠죠? 그런 이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런 감각이 되게 많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걸 보고 이제 지금은 아들이 굉장히 책을 잘 읽어주는 아빠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문화가 유산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학년 아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은 자기 전에 혼자 읽습니다. 30분, 30분 정도 혼자 읽다가 이렇게 자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보면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권씩 등부러 다니고요. 이게 뭘까요? 생일 케이크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문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살 된 때 부모가 얘가 읽어야 될, 읽으면 좋을 책들을 생일 선물로 주는 거고요. 케이크를 해서 축하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우리 손자 13살. 제가 이제 책이 두께가 크죠. 예. 그 책은 어떻게 선정하냐면 제가 한 5-6권 하고요. 본인한테도 추천을 하라 그러고요. 몇 년 되니까 이제 자기도 읽고 싶은 책을 꼭 추천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1-2권씩 넣고요. 그래서 13권을 요번에 10월 3일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5살 때부터 쭉 고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었단 말이에요. 읽으면 정말 재미있고 푹 빠지고 그걸 되게 기다리죠. 예. 이게 가족 문화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힘. 스테디셀러예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힘. 짐 트렐리즈가 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책 읽어주기 열풍을 일으킨 책인데 거기에 하루 15분 책 읽어주는 건 가장 쉽고 돈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근데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금 작정하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객관적 읽기와 좀 깊이 있는 책 읽기, 고학년들 위해서는 하루 30분 혼자 읽기의 힘. 저거는 미국의 어떤 독서를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학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랑 학교 생활 중심이긴 한데 가정에서도 되게 본받을 만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읽기에 굉장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정보를 읽어내고 그걸 예측하고 기술을 만들어가는 건 읽기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까지도 사회 언어학자가 크라센 이런 분이 한 건데요. 여력이 되면 저거까지 읽어보시면 흔들리지 않고 갈 여러분들이 이제 태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동네 도서관,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이거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기 훈련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급 문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익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모님 다음으로 책 읽어주기를 하면 정말 좋을 어른이 아이들을 정말 매혹적인 이야기 세계로 이끌어줄 사람이 선생님들이세요. 학교 현장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매일 하루에 한 권 책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들 간의 소통도 되게 많이 해소가 되고요. 아이들이 읽기에 흥미를 굉장히 갖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읽어주는 책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뢰감을 주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도 제안하고 뭐 여러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씨앗 책을 학급 문고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자. 1년에 뭐 한 20만 원 정도. 그러면 신학기에 그 책을 사서 그걸 시작으로 아이들한테 매일 책을 읽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사실은 학급 문고로 할 책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어머니들을 보내죠. 신학기에. 어떤 책을 보내시는가요? 책으로 골라가고 또 그러니까 아까 이런 분만 계시면 학급 문고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거의 버릴 책을 많이 보내세요. 책장 쓱 보고 이거 가져가면 그런데 가서 제가 학교 현장에 되게 많이 가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림책 읽기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연수 요청이 되게 많은데요. 가서 학급 문고 보면 정말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학급 문고가 학교 도서관도 물론 좋아져
아시지만 이제 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리모델링이 거의 되고요. 근데 책은 어때요? 책은 아직 책까지 신경을 못 써요. 왜 하드웨어에만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서 도우미 엄마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학교 장서 이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좋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은 아이들 손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학급 문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학교에 이렇게 뭐 가게 될 때마다 그걸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학급 문고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둘째 시작할 때 둘째 아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둘째 아이가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 책을 안 읽고 글씨 날라가고 산만하고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학급 문고부터 했어서요. 집에서 책 읽어주면서 그때는 이제 뭐 학교에 임원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학급에 필요한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5,000원씩 내라 그러고 처음에 어린이날 즈음에 30권의 학급 문고를 책을 들여놓고요. 한 달에 한 번 10권씩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이들이 책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요. 그걸 다 나눠 읽고. 그리고 책이 들어오면 왜 제목 보면 이게 재미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줄을 서요. 그 책 읽겠다고. 예.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 끝날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6학년 교실에 가지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6학년 때는 다시 사주마. 그거는 5학년 교실에 놔두자. 근데 그때 5학년이 남초등학교였는데 5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니까 5개 반이 다 했어요. 근데 다 다른 책들로 했죠. 그래서 그걸 돌려 읽고 6학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이렇게 반창회를 했대요. 초등학교. 근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초등학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책 읽었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함께 있는 책으로 학급 문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이제 담임선생님 반응이 2학기 되니까 학급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선생님도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급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했다. 그래서 학급 문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돼야만 조금 더 아이들이 고학년, 청소년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 활동을 계속했어요. 예. 그건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얘가 학교의 독서부장이 돼서 그 책 싫어했던 아이가, 예, 그 같이 읽을 책을 걔가 추천해 정도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교에서 요즘 이제 사서 도우미, 사실은 학교에도 사서가 다 배치가 돼야 돼요. 학교 도서관의 역할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서가 전문 사서가 책을 읽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를 지원하는 게, 교사의 학습 활동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게 학교 사서의 첫 번째 이렇게 그 역할이에요. 그걸 모르셨죠? 그래서 전문 사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과서를 다 분석해서 이 교과서에 이 보충 자료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추천해 드려야 되는 게 학교 사서의 역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아니 도서관으로 와서 교사랑 사서가 같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 선진적인 학교 도서관까지 되기 전에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학부모들을 책 읽어주기 활동과 뭐 이렇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맡겼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참여를 하세요. 그게 우리 아이가 도서관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되게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학부모 도우미, 학교 사서 도우미 하는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물어보면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그런 분들을 친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친구 엄마지만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어쨌든 도서관을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요. 동네 도서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그림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늘 하는 활동은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그림책으로 좀 많이 하죠. 북토크 방식, 그 다음에 독해라고 해서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비경쟁 독서 토론이 있는데 비경쟁 독서 토론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요. 아마 다음 강의에 깊이 있게 갈 것 같고 오늘은 북토크하고 독해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하신 분들 있어요. 김영수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 요일관장님들 자리를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 테이블에 5명, 6명 좋아요. 6분. 한 분씩 북초등학교 요일관장님들은 테이블에 한 분씩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인원이 북토크를 하고 독해로 나누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0명 내외 그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인원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관여하기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여 주실까요? 김시현 선생님은 거기 그냥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어도 예. 그림책 모임 하고 계시고 먼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에 오시고 제가 허락을 안 받고 씁니다. 됐죠? 요쪽. 그다음에 여기 혜정 선생님 계시고 여기. 네, 됐나요? 그러면 세 분은 의자를 갖고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로. 그다음에 선생님은 요 앞으로. 선생님은 어디로 갈까요? 네. 거기도 안 계신가요? 예, 거기는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북토크입니다. 그 책을 한 권씩 갖고 오셨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씩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조랑말과 나라는 제가 가장 책강의 할 때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책인데 책이 있죠. 그러면 책 가지고 오신 책들을 책상 위에 이렇게 저기처럼 얹어 놓으세요. 저 위에 있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모아 놓으세요. 가지고 오신 책을. 그리고 먼저 이 책을 한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능하면 인생책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혼자 읽기는 되게 아까운 책들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요즘 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뭔가를 주는 책, 뭐 이런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랑말과 나예요. 조랑말과 나. 이 책 보세요. 표지. 두 조랑말하고 나가 주인공이겠죠? 홍그림 작가가 하고요. 이야기꽃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이쪽 뒷표지가 이래요. 이 책은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표정도 너무 좋았고 밝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래야 돼라는 뭐 이렇게 그 금기사항 그런 것도 있죠. 안에 폭력적인 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죽음이나 뭐 이런 무거운 주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되게 가볍고 즐거워 보이는데 이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읽는 나도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걸 들려주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점점 이렇게 표정들이 걱정스럽고 이상하게 변해요. 아이들은 되게 놀라고요. 순식간에 그 이야기를 따라가죠. 그리고 끝납니다. 특징을 덮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한참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앞장부터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마지막 장면 이 페이지가 가장 인상이 깊어요. 이 페이지 때문에 책을 다시 보게 됐고 작가가 주는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별점을 주자면 뭐 별 하나에서부터 5개까지인데 저는 이제 4.5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북토크예요. 네. 그래서 줄거리를 제가 다 얘기했나요? 스포일러라고 하죠. 재미없게 만드는. 줄거리를 재미있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읽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책을 봤어요? 저를 많이 봤어요? 책도 봤지만 사실은 저한테 많이 집중해주는 눈길을 뵀어요. 우리가 책 읽어주게 할 때, 그냥 누군가가 책 읽어주게 하는 걸 듣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를 보죠? 책 읽어줄 때? 책을 보죠. 귀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에만 집중하죠. 그러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책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책 읽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책을 다 갖고 온 팀들은 되게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하셨어요. 어떤 팀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러지는 말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거리 얘기하지 말고 그 책을 만난 이야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라는 존 버닝햄의 아니면 누구 책이죠? 우리 할아버지라는 그림책을 봤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고 그 작가 읽어주고 출판사 읽어주고요. 이것 때문에 생각난 진짜 내 할아버지 얘기를 하나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면 그 책 안에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책을 나눌 때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책 읽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줄거리 물어봐. 그리고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줄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 전체가 아니라 그 책의 어떤 부분이 아이와 만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오고 생각의 변화를 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는 싹 잊어버리셔도 돼요. 북토크 할 때 왜냐하면 줄거리를 얘기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듣는 사람이. 그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데, 줄거리를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야 생각하면서 그 줄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정리된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걸 다 돌아가려고 하면 그 하는 동안에 그 사람한테 집중 못하고 자꾸 딴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토크는 책과 나와 만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책이 요렇게 처음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권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책 중에 오늘의 책 중에 읽고 싶은 책들이 있겠죠. 그거를 자세하게 독해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북토크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책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늘 독서 모임에 이렇게 6명이 모였다. 이 팀. 그러면 6권의 책을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6권의 그 책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책을 다시 읽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떤
책 마스터, 뭐 책 추천하는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책을 만나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되게 좋은 책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독해로 나눕니다. 그 책 중에 오늘 가져온 책 중에 같이 논의하려서 이 책 한 권은 꼭 좀 자세히 읽고 싶어요. 아니면 이 책을 어떤 팀은 이제 그림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책을 선정을 하면 그 책에 혹시 밑줄을 긋거나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주세요. 한 권이 그 책이 전체 오늘 그 팀원이 모둠 중에서 이 책은 꼭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같이 동의가 됐다면 그 책 한 권을 그림책이라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죠. 그러면 가능하면 책 주인이 읽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그 책을 아는 사람이 읽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읽는 동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읽는 동안에 특별히 나한테 와닿는 장면이나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만 보여주세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는 그 장면이 왜 특별하게 나한테 와닿았는지 아니면 좀 감동이 깊었는지 아니면 좀 놀라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머리로 아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가들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책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능하면 그 책을 보니까 생각났던 추억이 뭐 추억도 같은 경험이죠. 그것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순간적으로 스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보고 나니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왜 처음부터 그 장면 짓고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처음부터 장면을 짓고 그 다음에 이유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장면 이렇게 책이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하면 그 돌아가는 사이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진실하게 책과 만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다시 나눕니다. 이게 독해 방식이에요. 누군가가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만약에 이런 거 같으면 한 챕터? 없죠. 네. 이렇게 북토크와 독해로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기존에 먼저 시작한 팀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책을 들고 와서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정이 돼요. 정말 진지하고요. 예. 여기 이제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주인공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아빠는 홍한 선생님이라고 육아휴직 중이세요. 그래서 선을 이디에서 그림책 문화활동가로 25분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오셨고요. 끝나고 지금 한 16분이 독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9명, 10분 오셔요. 지금 대표 맡고 계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에는 그림책 창작 팀들이 있습니다. 그 박연철 작가라고 2주에 한번 내려오셔서 1년 반 과정으로 시작하는데 거기 소개해 줬어요.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작가 과정을 하면서 이 독서 동아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 팀은 9분 10분이 그러니까 엄마들 시각이 아닌 아빠 시각에서 육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북토크 하고 모임은 독서 동아리 모임은 각자가 가지고 온 책을 그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두 권을 아까처럼 독해로 깊이 나누는 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주제를 갖고 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독해로 나누는 작업인데 교사들이세요. 네. 저녁에 지금 3번째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물론 아이들한테도 책 읽어줘야지 이제 각오를 하시고 근데 먼저 뭐냐 하면 내가 충분히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풀리면 그 책을 전달할 때 힘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책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전달하는 힘이 되게 뭐랄까 촉촉하게 간다 그럴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반응도 그런 책은 틀리대요. 그렇게 나누었다가 읽어주는 책은 그래서 책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좋은 책 읽기 방법은 혼자 읽는 책도 좋지만 함께 읽는 책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뭐 이런 책 이야기도 있지만 예, 함께 읽는 책 문화가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림책 한 권 저는 늘 가방에 들고 다녀요. 어디서든 읽어주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 이런 책인데 라고 해서 먼저 꺼내고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 전체 강좌를 끝나고 나면 원하시는 분은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예. 그것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유튜브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읽어주면서 이야기 맛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은 되게 남달라요. 근데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래요. 한국어는 세계적인 언어이다라고 치면 아마 이 유튜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우물밖에 개구리 리서치 센터라고 마크 피터슨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대학원생들 미국에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언어학자고요.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한국어가요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모국어를 쓰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7,700만. 근데 프랑스어는 13위예요. 전 세계. 프랑스어는 7,500만. 그래서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모국어를 쓰고 있고요. 남북한 합치고 그다음에 고려인이랑 그 제외 동포들 다 하겠죠. 전 세계에 우리 제외 동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늘고 있다. K-팝 영향이기도 하고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이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박사과정을 하는. 그래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다 놀란대요. 한국어가 그래? 몰랐잖아요. 우리가 프랑스어보다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말과 모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도 되게 잘하게 돼요. 배울 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책 읽고 생각을 자기가 정리해서 얘기하고 쓰기까지, 아까 자기 독법은 쓰기까지 제대로 해내는 독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같이 봤으면 좋고요. 자, 아까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은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혹시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유태인의 책 읽기 방식이죠. 큰 소리 내서 이렇게 그 자기가 읽고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고 뭐 이런 건데, 비경쟁 독서 토론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지만 되게 여러분들 표정도 좋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아름다웠어요. 예, 그 책 읽기 전하고 아까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떤지를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특히 좀 먼저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림책 좋아서 먼저 교육을 받고 모임에 한 번씩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 하기 전하고 하면서 내한테 보인 변화, 그리고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이 교육 받으면서 읽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을 조금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메모 지금 거기에 해두셔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북토크 활동을 해보니까, 그림책을 제가 항상 읽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읽힘을 당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림을 보지 않고 자꾸 텍스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아이들은 분명 그림을, 이제 시선을 보면 그림을 보는데, 아,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글을 보는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그림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걸 같이 이렇게 북토크 나눔을 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책과 나와 만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여기 계신 이 분들을 짧게나마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 책이 정말 몇 페이지, 금방 한 몇 분이면, 단 몇 분이면 읽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나랑 다른 생각, 다른 시선, 이런 걸 느끼면서 그림책을 이렇게 깊게 알 수 있구나 하는 정말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아이들을 책을 읽어주면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어땠어? 줄거리를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애들한테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어?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줄거리를 말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아이들하고 정말 하나의 장면을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배웠고, 정말 실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 그림책이라는 게 정말 짧은 그림과 짧은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더 많은 걸 느꼈고, 정말 사과의 한 면을 보면서도 빛을 받는 쪽, 그다음에 그림자가 지는 쪽, 이렇게 우리 6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사람이란 정말 대단한 존재고, 정말 자기가 느껴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도 정말 많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 오늘 준비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책을 안 갖고 왔지만, 오늘 갖고 오신 선생님 거 책 같이 읽으면서 일단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일도 했었고, 하고도 있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읽어주지만, 이제 그때는
그냥 책 좀 읽느라 바쁘게 지나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야기를 읽어주고 끝을 내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특히 또 엄마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읽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그 그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에 그 이야기 대사에 좀 집중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5분 솔직히 읽어주기 쉽지 않거든요. 또 아이가 또 여러 명이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다 본인의 취향대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한 권이라도 그냥 제대로 이렇게 지금 나눈 것처럼 제대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의 느낌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각자 느끼는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앞으로 부모 엄마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제가 읽어주다가 제가 오늘은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그 글에만 너무 집중해서 내가 읽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듣다 보니까 그 그림을 더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림이 이런 게 있었나 이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그림의 의미를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발견하신 걸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독서 모임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림책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줄 때 입장이랑 그리고 지금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애들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거랑 그다음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으로 학생들한테 책 읽어주는 초등학생 이제 연령대가 높아졌죠. 초등학생한테 읽어주는 때의 태도나 말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그 상대방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들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요. 저는 제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그림책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그림책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위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읽을 때마다 와닿는 글귀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경우 그때 오늘 이야기한 중에 우리는 눈물바다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눈물바다를 재미있게 우리 아이하고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거는 그 앞에 억울하게 친구 짝꿍이 악어의 눈물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막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했었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게 너무 통쾌해서 좋았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같이 읽은 분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드라이로 말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 그림에서 그 시원하다는 표현이 복수는 했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에 와닿았어요. 저는 복수하려고만 생각했었지 용서라는 말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의 인생이 이야기가 되고 나의 복수가 생각이 났고 나의 용서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 책 모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어떤 누가 한번 읽어주신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스스로는 읽지만 누가 읽은 거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읽었던 책이고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얘기라고 들었는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읽어준다는 그 자체로 음성이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더 책에 빨려 들어가서
왜 나 혼자 읽었을 때는 그런 감동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후로 누가 읽어주는 모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수소문구 때 지금의 동아리를 찾게 돼서 이렇게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감동을 느끼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이런 모임들이 자주 있어서 어른들이 먼저 힐링이 되면 아이들한테 그냥 스스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시기보다 서로 같이 읽어주는 모임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동화책을 읽게 된 이유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목적이 처음 접근한 거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올리고자 엄마들의 다 바람자 그런 사심이 있어서 이제 책을 좀 가까이 해보자 해서 학교 이야기 선생님도 한번 해보고 학교 도서관 사서도 기웃거려보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화책 한 권에도 진짜 각자의 인생이 다 담겨 있고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책이라는 게 무조건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간접 경험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구나라는 그런 크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읽게 됐는데 같이 읽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더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쪽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라는 동화책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드는 이제 그 구절을 다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한 구절에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느낌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화책 한 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이렇게 각자의 다른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저희 독서 모임 하는 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이렇게 해보자고 건의드리고 싶네요. 저는 강사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같이 성당을 다니거든요. 저희는 반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모임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모임이네. 예. 성경 구절을 읽고 전체적인 한 장을 읽고 돌아가면서 와닿는 단어 하나씩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뭐 행복이라든 그렇게 단어 하나씩 얘기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게 왜 와닿았는지 얘기를 나누고 뜬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서 모임이구나. 우리는 그냥 말해서 이거였네. 그래 이런 눈이 번쩍 뜨이는 근데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어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아까 키워드 띄워주셨잖아요. 한국말이 세계에서 가장. 근데 어제 뉴스에는 2750년에 한국이 없어진대요. 언어는 많이 하는데 한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오브랩이 좀 겹쳐지면서 이 얘기를 그냥 던져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 교육인데 첫 번째 받았던 교육이 너무 좋아서 이번 두 번째 교육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서 책 읽기 네, 좋아서 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 책을 읽기 전에 분위기에서는 서로 많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
한 책을 갖고 서로의 생각이 서로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느끼는 점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 그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좀 서로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랬어. 맞아. 서로 공감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독서 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모임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독서 문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덕록 초등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번에 학부모회에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애월 도서관 독서회를 하기 전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회를 하면서 한 권은 읽자 이렇게 해서 독서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잘한 짓 같고요. 제가 이 독서회를 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읽은 이 엠마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다 읽으시는 게 요만큼 두께뿐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나누고 나니까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채워주고 채워져서 저 얇은 동화책이 저한테는 백과사전으로 와 있고요. 제가 독서회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책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감동이 있고 해서 저는 주변에 독서회를 하자고 많이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되게 안 읽었어요. 어릴 때. 그 동화책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희 어릴 땐 동화책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도 사심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안 읽었지만. 그래서 뭔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도움을 받고자 뭐 이렇게 스킬도 배우고 그럴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아직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 교육이 좀 2달 정도라 길 편이잖아요. 근데 올 때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러면서 오는데 갈 때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서 동화책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제가 알게 됐어요. 동화책 애들만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깊이가 있게 다가올 수 있구나. 제가 동화책 읽으면서 요즘에 혼자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이 이렇게 가볍기만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오늘 나누면서도 저희 되게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읽고 싶다. 막 제가 동화책 목록을 자꾸 적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내가 읽어보고 싶은 거.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이 모임이 잘 되고 저희도 독서 모임 시작했거든요. 학교에서. 기대가 정말 돼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있으면 끝나니까 우리까지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발표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 순번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가 왔는데 저는 이번 그 독서 그 강의를 떠나서 3년 전에 저 부설초 학부모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한 2년 연속 이렇게 강의를 오셨잖아요. 그때 조금 머리가 좀 땡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림책을 봤을 때 글이 없고 그림책만 있으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한테 얘기해 줄 때. 근데 그래서 큰애는 글밥이 많은 책들을 많이 읽어줬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때 건피 아저씨 뱃놀이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그 동물 친구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강연을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어린 딸한테 하는데 그때 돼지 책을 해줬어요. 앤서니 브라운 하면서 숨어있는 돼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예전에 큰애한테 읽어줬을 때는 여기도 돼지가 숨어있었고 단추에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그게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몰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구나. 그림책도 내가 읽어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강연과는 조금 하긴 하지만 그 예전에 느꼈던 게 조금 다시 생각나는, 그래서 둘째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게 예전만큼은 어렵지 않은, 내가 손수 가더라고요. 전에는 정말 전혀 글이 없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제가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좀 이제는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큰애도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줬어요. 5권씩, 7권씩 해갖고, 그게 5세에서 7세까지 꾸준히 해주고 나서, 얘가 근데 글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글을 좀 띄엄띄엄 알 정도. 둘째를 제가 큰애 입학할 때쯤 출산을 했는데, 얘가 학원을 못 가니까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때 그 많은 책들을 정말 그때가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큰애가 5학년인데 뒹굴거리면서 거의 몇 달을 책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게 좀 빛을 발하나.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엄마, 나 요즘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가 학원 가냐 막 이러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좀 도서관 가는 거를 좀 다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가 다양한 독법 북토크라고 해서 과연 책을 꾸준히 읽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까 되게 궁금을 했는데, 오늘 해본 방법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똑같은 책이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경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책의 내용도 더 풍부하게 다가왔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아이들과 접할 때도 책뿐만 아니라 책을 이제 돌다리로 그 사람과 아이들과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저는 어릴 때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3살 때부터 너무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책을 읽어달라고 많이 가져오는데, 제가 책을 안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 뭐 하고 읽어줄게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고 잘 안 읽어주게 됐었는데, 제가 우연한 계기로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에서 하는 그림책 읽기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읽으니까 그림책에 제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책이란 게 글밥이 그렇게 많은 책도 있고 적은 책도 있지만 한 권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느끼고 읽게 되니까 제가 책에 빠지게 되니까, 그냥 저는 책을 살 때 아이의 권장 연령 이런 건 많이 보지는 않고 제가 좋은 책을 사거든요. 근데 아이 나이 때 좀 어려운 책도 제가 많이 느꼈던 책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도 제가 많이 느끼고 읽어준 책은 아이도 그 책에서 느껴야 되는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투로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에 그리움이라는 마음이 나와 있으면, 외할머니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나면 창문에 서서 자기가 지금 아르투로처럼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그림책 읽기 모임을 하면서 좋은 감정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아이랑 이제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게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나눔 시간이 좋은 거죠. 저는 북토크 모임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야기 선생님이나 이렇게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좀 책 읽기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빨리 못 읽으니까 제가 읽어줘야 되고,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다가 초등학교 가서 아이가 이제 책을 좀 술술 읽기 시작하니까, 그래 너가 읽어 하고 던져주고 저는 제 책을 읽고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임을 하면서 읽는 걸 제가 듣고 있으니, 내가 아까 원래 봤던 책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고 생각을 나누는 이 토크 자체가 되게 소중하구나를 다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아이랑 너무 글밥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읽고
이제 쌍둥이여서 나이대가 같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어느 장면이 좋았나 뭐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는 거를 모임을 집에서부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교육을 친언니의 추천으로 듣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했을 때나 이렇게 선생님이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이 시키시면 진짜 왜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지금 저도 지금 떨리긴 하는데 애들한테도 강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애들도 느꼈으면 하는 그런 욕심, 엄마의 욕심으로 이제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느낀 거를 너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느낄까 하는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애들한테 보여줘야 이제 애들 또한 이제 저와 같아지지 않을 것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보여지는 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크다는 거를 점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자식이었을 때, 그러니까 부모랑 자식이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우면서 이게 확연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애들한테 먼저 강요하기보다는 저부터 먼저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뭐 생각하면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그런 걸 내가 내 욕심으로 애들을 이제 끌기보다는 애들이 먼저 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본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송에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를 안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책을 함께 읽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매주 같은 시간에 책을 읽으러 가는 일을 이제 좀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선 주일에 가는 종교 하나와 책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종교 하나, 두 가지 종교를 가지게 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가지고서 어린이 책을 좀 주로 이야기하는 모임에서 하는데, 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거, 그리고 삶에 대한 거, 내 생활에 대한 거를 말로만 하다가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삶의 방향도, 바라보는 방향도 많이 틀려졌어요. 예, 그리고 철학도 많이 바뀌고, 예, 그러니까 되게 삶이 엄청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이상입니다. 삶이 엄청 달라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의 큰 변화죠. 그런 거죠, 유진 선생님. 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큰 부자일지라도, 그래서 금은보화가 넘쳐날지라도 결코 나보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겐 책 읽어준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책 읽어준 어머니, 책 읽어준 아버지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고, 그게 유산처럼 아이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까 동네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의 친한 엄마들하고 이런 독서 문화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릭랜드 빅리언이 책 읽어준 어머니라는, 그래서 따왔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좀 써주시고요. 사실은 그림책을 한 권 읽어주려고 준비는 했는데, 네. 소개만 할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지는 복록수세스님이 산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고양이 수영과 햇님 빛깔과 남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나이가 제일 어린 복스님이 색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나이 많은 수스님에게 물었지. 스님,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요? 어디 함께 알아보자. 저녁 종소리가 울리자 스님들은 멀리 산 아래 마을 지붕 위로 눈길을 돌렸어. 너무 높은 데서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 가뭄에 홍수에 전쟁까지 겪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쳐서 낯선 사람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 낯선 사람은커녕 이웃끼리도 서로 의심하며 살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 그러나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지. 농부에, 장사꾼에, 학자에, 목수에, 가정부에, 의사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살았지.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들어가 버렸어. 성문 밖에 나와서 스님들을 맞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스님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모두들 창문을 꼭 닫아버렸지. 스님들이 첫 번째 문을 두드렸어. 그러나 대답은 없고 집안에 불만 꺼졌지. 두 번째 집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 스님들은 이 집 저 집 닫혀있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 이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가 봐.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수스님이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로 말했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멩이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자. 스님들은 불쏘시개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어. 불 위에 작은 냄비를 걸고 샘에서 물을 길어다 냄비에 부었지. 스님들이 하는 일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용감한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록스님이 말했지. 땔감을 모으고 있단다. 복스님이 말했지. 불을 피우고 있단다. 수수님이 말했지. 돌멩이로 국을 끓일 참인데 동글 납작한 돌멩이 3개가 필요하단다. 소녀가 스님들과 함께 앞마당을 돌아다니며 돌멩이 3개를 주었어. 그리고는 그것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한 거야. 수수님이 말했어. 이제 이 돌멩이들이 맛있는 국으로 될 게야. 그런데 냄비가 너무 작가 탈이군. 소녀가 말했지. 우리 집에 큰 솥이 있어요. 집으로 달려간 소녀가 솥을 굴려내가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스님들이 돌멩이로 국을 끓이는데 솥이 있어야 한대요. 엄마가 생각했지. 흔해 빠진 돌멩이로 국을 끓여?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둬야겠군. 스님들이 피운 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자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어.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솥을 걸고 불을 떼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멩이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왔어. 복스님이 말했지. 옛날부터 돌멩이국에는 소금하고 후추를 넣어야 제맛인데 록스님이 돌멩이와 물을 가득 채운 커다란 솥을 저으며 대꾸했어. 그래 맞아.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없으니.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학자가 말했지. 소금하고 후추는 우리 집에 좀 있네. 잠시 사라졌던 학자가 소금에 후추에 다른 양념 몇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어. 수수님이 맛을 보면서 말했지. 지난번에 국 끓일 때는 당근을 넣어서 맛이 달콤했는데. 그러자 등 뒤에 서 있던 안학이 말했어. 당근? 당근이라면 우리 집에 조금 있어요. 기다려요. 안학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서 당근을 하나를 가져와 솥에 넣었지. 복스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어. 양파를 넣으면 더 맛있겠지요? 그럼 양파가 들어가면 맛이 그만이지. 농부가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사라졌다가 커다란 양파 5개를 가져와 솥에 넣으며 말했지. 자, 이제 맛있는 국이 되겠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냄새가 그럴싸하게 나기 시작했거든. 수수님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 버섯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이 입맛을 다시다가 달려가서 신선한 버섯에 국수에 완두콩에 배추까지 들고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것을 내놓자 다음 사람은 더 많이 내놓았어. 그래서 국은 건더기가 많아졌고 맛도 훨씬 더 좋아졌지.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어. 고기만두가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두부도 강낭콩에 감자에 시금치도 토란 뿌리하고 호박, 마늘, 부추, 생강, 간장, 파. 또 뭐 넣으면 좋을까요? 에? 뭐 고기, 예, 또 예? 된장, 예. 애들은 MSG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어 하고 말하며 달려가서 한 알음씩 안고 돌아왔지. 스님들이 솥을 젓자 국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우와, 맛있는 돌멩이국 냄새. 이윽고 국이 다 끓었어. 마을 사람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데 누구는 밥 가져오고 누구는 떡을 가져오고 또 누구는 과자를 가져왔어.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차도 함께 마셨지. 모두 자리에 앉아 함께 먹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을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죠? 응.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맛있게 나눠 먹으면 춤과 노래가 있으면 좋겠죠?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 연극도 보고 노래도 부르면서 밤 깊도록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지. 마을 사람들은 잠갔던 문을 열고 스님들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 따스한 봄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모여 새 스님을 배웅했어. 스님들이 말했어. 하룻밤 잘 쉬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너그러워졌답니다. 서로 나누면 모두가 넉넉해진다는 걸 스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스님들이 한마디 덧붙였어. 행복해지는 것은 돌멩이국 끓이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요. 예. 돌멩이국은 뭐 이렇게 유럽 민담에 많아요. 돌멩이 스프라는 책도 있고 비슷한 버전의 다른 책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뭐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것 하나씩 갖고 오고 아니면 자기 이야기 하나씩 꺼내서 좀 더 풍성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